착한 종목 시즌3 시작을 기념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한 영어 팟캐스트 시즌3 12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클리 이양입니다. 네, 따지아하오 강준혁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오늘 또 12번째 시간 맞을 텐데요. 오늘 7월 15일입니다. 네. 7월 15일 정말 흥더위 속에 있는데요. 네. 얼마 전에 복날이 지나갔는데 닭은 어제 네, 어제 초복이었잖아요. 닭은 드셨는지. 어제 못 먹고 어제 초복인가요? 어제가 어제죠, 어제. 어제예요? 네. 근데 왜 우리 집에서는 엊그제 닭을 사내라고 그러지? 주말이었어요. 어제가 조복이었는데. 어제가 월요일이었으니까. 수고하네. 화요일이구나. 네. 휴갔네. 네. 부부끼리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거로 속이다니. 착각을 했나? 네. 어떻게 삼계탕은 다 드셨습니까? 오늘 또 점심 때 지금 먹고. 네. 늦은 초복을. 네. 어떻게 지냈어요? 이승원 대표부터. 맨날 보시면서 뭘 어떻게 지냅니까? 어떻게 지내긴. 주말에 어떻게 지냈는데 모르지. 주말에 뭐 했지? 주말에는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고령화라서 네.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 오늘 아침에 한 일밖에는 기억이 안 나. 어제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뭐 한 거 같은데 주말에? 주말에 뭐 했습니까? 강의했었네, 강의했었네. 주말에 강의했었구나. 네. 나 주말에 너무 외로워서 기억이 안 나. 기억을 하고 싶지 않나 봐 내가. 일요일은 뭐 했지? 기억도 안 나. 네. 일요일 뭐 있을까? 기억도 안 나. 저 같은 경우 요즘 네. 우리 강아지가 또 병원을 옮기는 바람에 네. 또 일찍 집에 가서 강아지 병원을 WHO에서 뭔가 거기서 얘기하셨잖아요. 뭐라고 그랬지? 병원 쇼핑 다니지 말라고. 쇼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특히 그 제가 느낄 때 일반 병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네. 한의학, 네. 소위 말해 우리 침 맞는 데하고 네. 강아지 병원은 네. 좀 잘 알아봐야 됩니다. 이게 너무 의사들마다 실력이 너무 차이가 나서 실력보다 이제 좀 강아지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네.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런 게 어려움이 많죠. 제가 아는 여자애가 이번에 뭐 결혼을 할 사람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하는 사람? 가슴 아프겠어요? 응? 쿨하신데?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니까 수의사래요. 네. 그래서 그랬어요. 잘 잡았다고. 네. 앞으로 수의사가 아무래도 일반 어설픈 의사보다는 알고 봤더니 어떤 장의사 이런 거 아니야? 괜찮은데? 어설픈 의사들보다는 아마 그 수의사들이 더 돈을 많이 벌 것 같다. 뭐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가 나만 안 말렸어도. 네. 왜요? 내가 어렸을 고등학교 때 나 대학 가기 싫다 그랬거든. 네. 나 대학 가기 싫다고. 나 요리사 할 거라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네. 그렇게 설득을 해갖고 결국엔 대학을 가야 된다. 그걸 한 1년을 설득을 시켜갖고 알았다고. 가겠다고 그래서 네. 나는 그러면은 생물학과를 가겠다고 그랬어. 생물학과. 지금 갔으면 바이오네.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되니까. 아이씨. 그리고 그래서 나는 요리사를 하고 싶다 그랬는데 요리사도 못하게 하고 생명공학 가려 했는데 생명공학도 못 가게 하고. 왜?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려고 했던 게 맨 처음 그 다음에서 그럼 나 문과 가겠다고. 네. 문과를 가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문과를 가겠다는데 문과 그것도 어디? 못 가게. 문과도 난 저기 가려고 그랬는데 맨 처음에 철학과. 네. 전 정신병원 정신병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연구하고 싶어서 철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가게 하고. 그러더니 결국에는 공돌이를 만들었잖아 나를. 그래서 지금 잘 써먹고 있잖아. 뭘 잘 써먹어. 나 셋 중에 아무거나 했었으면 더 대박이었을 것 같아. 근데 철학과 갔었으면 정치 삥바리 하고 있었을 것 같아. 근데 내 성향상. 생물학과를 왜 반대하셨었나? 생물학과 그때 당시에는 아버님 때도 이제 아버님도 이제 화학공학과 출신이시거든요. 네, 아버님이. 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화공과 출신이시니까 야 공대 나와야지 먹고 산다. 그래갖고 이제 안 된다고. 이과 나오면은 못 먹고 산다고. 이과 안 되고 문과도 안 되고 요리사는 무슨 요리사? 뭐 이래갖고. 그때는 요리사를 되게 우리가 안 좋게 봤던 그 시대잖아요. 3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20년 전이니까 보면 이제 요리사를 그렇게
그게 시각이 지금이야 뭐 셰프님 하지만 그때 셰프라는 말이 어딨어. 처음에 TV에서 볼 뻔했네.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나 요리사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수의사분들 들으시면 혹시 아진지 못 나 그래서 나도 수의사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못하겠어 다. 수의사 요새 엄청 힘들어요. 수의사? 엄청 힘들어갖고 이리온 때문에? 아니 이론이 아니면 제 아는 친구 애가 있는데 아버님이 저기 있었어요. 피부과 의사셨어요. 신촌에 있는데 피부과 의사였는데 그래갖고 사형제가 있네. 사형제가 있는데 여자는 하나 넣고 나는 이제 치과야 치과. 네? 근데 그 형은 저거야 피부과를 물려받았어. 그리고 또 막내 형 자기 바로 위에 형은 수의사야. 그리고 또 한 명은 이제 딴 사업을 해갖고 있는데 수의사가 제일 어려워요. 엄청 많이 늘어났고 더 힘든 건 한의사가 더 힘들고 한의사 너무 많이 늘어났고 수의사가 엄청 늘어났고 이게 제가 이제 가는 병원이 있어요. 원래 가던 병원이 부평에 땡땡땡 병원 그 동물병원인데 그 옆에 동물병원은 몇 군데가 돼 있어요. 몇 군데가 돼 있는데 다 안 돼요. 그냥 되는 데만 되는 거예요. 이게 소문난 그 병원은 가면 보통 1시간 기다리거든요. 근데 전부 다 1시간씩 기다려서 그 강아지들 진료를 받고 오는데 바로 옆에는 팔이 날리고 있어도 그쪽은 안 가. 희한하게. 그래서 수의사도 그냥 수의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수의사도 보면은 옛날에는 그냥 강아지 들고 와서 뭐 심장사상충이나 뭐 하고 그런 식으로 했을 건데 요즘은 우리 집 사람도 보면은 굉장히 뭘 많이 알아. 약도 많이 알고. 근데 얘기를 몇 마디 해보다가 여기는 아닌 모양이다 이러면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수의사들이 공부도 정말 많이 해야 되고 요즘은. 그리고 잘못 빚고 나면은 진짜 되지도 않고 뭐 그러는 것 같더라고. 다 전부 다 모든 문제를 사실 그 한의사도 모든 병원을 지식인에서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문제예요. 대한민국 문제지. 모든 게 지식인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라고 자꾸 이제 전문 지식 그런 건 많이 하잖아요. 전문이 썼다는데 그에 대한 보증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지식인 하나 만들까 우리? 아니 있잖아요. 거기서 전문 의사가 썼다 전문 쓰는 거 나오고 그런 칸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네이버 닷글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그게 너무 그게 없는 거야. 그리고 그게 너무나 많은 엄마건 아빠건 애들이 전문가를 양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증명 안 된 얘기들을 막 하니까. 그러니까 네이버에 예전에 보면 텔레비에 나왔어. 난 얘기로 그냥 진실이 됐지. 인터넷에서 누가 얘기하면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확산되면 전 국민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옛날에 제가 중학교 다닐 그거는 때 위키피디아도 마찬가지 아닌가? 위키피디아 내에서도 맞죠? 맞죠. 같은 얘기죠. 집단지성이라고는 하지만 집단지성 내에도 틀린 게 오류가 많이 있잖아. 근데 위키피디아 내에서도 틀린 게 되게 많은데 진짜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람들이 그런 그게 그 얘기죠. 그게 그 얘기죠. 근데 위키피디아는 그래도 위키피디아인데 네이버 지식 주고받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들도 요즘은 신뢰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책이 옛날에는 진짜 책 쓴다 그러면 본거지 갖다 놔놓고 그렇죠. 정말 10년치 20년치 어떤 연구 자료를 가지고 이제 책을 썼는데 요즘은 나도 뭐 작가 뭐 이러면서 막 책을 쓰고 있으니까 복사 붙이기니까. 뭐 책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렇게 누구나 쓸 수 있다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하면 주식콘을 꼭 가요. 가서 보면은 그 트렌드가 보이잖아요, 대충. 저 처음에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진짜 뭐 상한가 따라잡기, 차트 열어보면 급등 늦다닥 올라가는 것만 뭐 그런 것만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제 그런 책들은 다 사라지고 물론 이상한 책도 가끔씩 있긴 하지만 이상한 책? 그래도 과거보다는 그 뭐 피터린치나 뭐 그런 식으로 뭐 해외 유명한 투자가들의 어떤 그런 서적들이 그나마 옛날보다는 많이 이렇게 올라와져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좀 그것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저희들 아는 어떤 뭐 전문가들의 경우도 뭐 주기적으로 사람 시켜가지고 책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책도 잘 골라야지. 특히나 주식하는 사람들은 어설픈 솔직히 저는 국내 책 중에서는 별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손에 꼽는다 생각해요. 외국 지금 왜 없다고 생각하지 아세요? 왜요? 안 읽으니까. 왜요? 다 번역해서 나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복사 붙이기가 판치기인 거죠. 우리나라보다 안 되라도 걔네들 다 똑같은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후진 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거죠. 여러분 이건 그냥 마찬가지. 제 생각인데 주식에 관한 책들은 기법에 관한 책을 사지 마시고 그렇죠.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금융투기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한국경제신문에서 예전에 빨간색으로 나온 책이 있거든요. 한국 주식시장의 역사인가? 뭐 하면서 나온 그런 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수필집은 아니지만 그냥 그 투자 명인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매매 기법이 아니라 뭐 그런 식의 아이디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브라질의 비관이라면 뭐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라든지 아니면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든지 뭐 그런 식의 책들을 차라리 읽으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뭐 상따 따라잡기 뭐 나는 하루에 40만씩 번다. 뭐 이런 저 산대 거? 그런 책들은 저 뭐 하루에 단타 명의로 40만씩 번다. 그 2만 원 조금만씩 있어요. 10억으로? 내 책은 10억도 아니고 뭐. 내 책은 왜 50만 원 본다지? 짝퉁 산다 나는. 복사 붙이기네. 난 짝퉁 산다 봐. 단위가 달라. 아, 솔직히 그런 책도 읽으면 땡딱 뻔해요. 시초가의 예상호가 보고서 예상호가의 5% 이상 상승 갭 출발하는 종목들 모아가지고 다 뻔하지 왜. 하여튼 그러니까 그 매매 기법도 옛날에 상따가 먹혔어요. 솔직히 먹혔으니까 해는 것도 보고 하다도 먹혔으니까 했던 게 맞는 건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가지 그런 게 안 먹히잖아요. 요즘은 하다 해서 상한가 가면 난리 납니다. 60%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상한가 따라잡기는 이제 불법이야. 주가 조작으로 분류가 돼. 난 무슨 그래? 매매 기법을 주가 조작으로 분류하는 것도 처음 봤어. 상한가 따라잡기는 시세 조정으로 분류가 돼서 상따는 이제 못하게 돼 있어. 그래? 잘 됐네. 하여튼 나는 책은 다 똑같다고 보고 있어요. 하여튼 주식 관련 책은 모든 그런 책 중에는 내 심정은 딱 하나야. 진시황제가 얘기했던 분석행유. 다 불살라버려야 돼. 아 진짜요? 그 주식 특히 주식과 관련된 거는 책을 보려면 가만히 자는 게 낫다. 그리고 공상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어? 그게 혼자 머릿속에 참 곰곰이 생각하면 되는 거지. 무슨 아까 말한 거 아까 뭐 산다? 뭐 핫다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뭐야? 뭔지랄이야. 이게 네. 책을 이런 것도 이게 주식책도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그 경험을 기반으로 이제 쓰는 책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경험이 없으면 그 책의 글자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시면서 희한한 게 그 주식 책의 공통점이 읽을 때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주 읽네 이 사람은 성경책 읽듯이. 같은 내용인데도 그잖아요. 희한하게 자주 읽는 책이네 저 사람. 읽을 때마다 정말. 읽을 때마다 그게 뭐냐면은 계속 경험이 쌓이면서 또 그런 내용 자체가 물론 저자는 그런 의도로 쓴 건 아니겠지만 받아들인 사람 우리가 그걸 갖다가 어떻든 이렇게 어떻든 좋은 것도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수익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뭐 이런 문구가 있으면 주식 처음 접근하는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돈 벌자고 하는 짓인데 왜 리스크 손실 이게 뭐 못하는 짓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게 한 4, 5년, 6, 7년 지나서 깡통난 두 번 차고 그러면 이게 주식이라는 게임이 손실을 줄여가는 게임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뭐 가듯이 뭐 그런 식의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네. 시장이 지난주에 한참 또 엄청 난리가 날거 하더니 또 절묘하게 또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스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이란까지 한 세 개의 문제가 차곡차곡 지금 해결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각각 시장에 대한 판단 간단히 시장 무대 하나씩 해야죠. 우리 젊은 훈이부터. 네. 일단은 젊은 피훈이. 젊은 피훈이. 푸나? 지난 7월 초였죠. 첫 주 때 2번 맞았어요. 그리스 한 번 맞고 그리고 중국으로 한 번 맞으면서 아마 수요일날 저 녹음하면서 제가 약간 좀 막 욕했잖아요. 막 방송 중에 약간 좀 심각하게 짜증나가지고서. 근데 아무튼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 갖다가 결국은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되는 것 같고 또 오늘 또 중국이 오늘 GDP가 나왔어요. 컨센보다 상해에서 7% 마사지 했겠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강남이야? 마사지하게? 근데 중국 사람은 좀 웃긴 사람이네 저 사람. 무슨 소리야 그거? 몰라. 여기가 베트남이야? 마사지하게? 중국 사람들은 아는 것 같아요. 마사지 하는지. 그러니까 오늘 지금 시장 지금 현재 4.8%인가? 중국 시장? 오늘도 조정이야? 네. 3.79% 조정. 3.79에 조정 나오는데도 오늘 뭐 코스닥 시장 몇 프로죠 지금? 코스닥 시장 오늘 플러스권이고 코스피도 아마 지금 어떻게죠? 코스피는? 코스피는 1%, 그 0.44%. 0.44. 뭐 그건 뭐 삼성전자랑 대우조선해양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은행이랑. 일단은 뭐 코스닥 시장이 전에는 이제 중국이랑 같이 동조해야 되는데 오늘은 별로 그런 모습도 안 보이고 코스피 얘기를 해보게 되면 먼저. 대우조선해양 뭐 따로 할까요? 이거 어떻게? 아니요, 한꺼번에 하세요. 대우조선해양 오늘 한가 들어갔죠? 네. 예. 그러면서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조선주 다 따라 내려가고 이제 조선주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조선주는 끝난 것 같고
이제 그다음에까지 은행주까지 익스포저 큰 하나은행까지 밀리면서 은행주 내려가면서 지금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플러스권이에요. 현대차 플러스고 또 그 안에서 오늘 또 LG화학도 플러스 5% 그러죠. 화학주가 버텨주고 있고 즉 시장은 이제 대우주는 행이 옛날에 상한가 갔으면은 전체 시장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나 시장은 역시나 종목 장세로 확실히 진행이 되는 것 같고 항상 근데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되려면은 주도 업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다행히 코스닥 뭐 코스피 합해서 건자재 쪽에서 주도 업종으로 지난주부터 치고 올라오면서 시장을 다시 한번 또 끌어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매크로의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솔직히 지난주에 얼마나 제 주변 사람들이 연락이 왔는데요. 그리스 이렇게 되는데 뭐 리먼 얘기가 나와내가? 리먼처럼 부러지는 건 아니냐고. 근데 그러면 솔직히 처음 맞아봤잖아요. 제약바이오에서 20% 이상 떨어진 거 단체로 처음 맞아봤으니까 그럴 만도 한데 결국은 언제 그랬는지 사람이란 게 진짜 희한하게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엄청 다르잖아요. 오늘은 죽을 것 같아 하다가 내일도 올라가면 언제 그냥 히히거리고 얼마나 다이내믹해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그런 어쨌건에 뭐 큰 파동은 이제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차기 주도 업종이 무엇이 될지 7월과 8월에 무엇에서 먹고 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아야 된다. 매크로 이슈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맙시다. 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겼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이슈가 지배하는 시장이다. 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매크로 악재는 이제 반영을 안 하거든요. 근데 매크로 호재에 반영을 한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정책적인 이슈. 그러니까 노후주택 건축물 활성화. 이거가 이제 시장에서 하나의 큰 또 그 주가 어떤 테마군을 형성을 했고 또 하나는 뭘 이제 그 보게 되면은 이란 그 핵협상 타결. 이게 화학주도 끌어올렸고 건설주도 끌어올리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매크로 악재는 이제는 둔감한데 매크로 호재에 반응한다. 그리고 미국 시장도 신고가 났잖아요. IBB가 이제 신고가 내면서 나스닥 그 바이오 인덱스가 신고가 내면서 또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에서 일부가 또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에 대한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보게 되면 매크로 악재는 반응 안 하는데 매크로 호재에는 반응하는 시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저는 지금 거래소 시장 올라오는 건 그냥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요. 사실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어젠가요 산업연구원에 13일이었다. 어제가 아니고 어제가 13일 아니잖아. 오늘 며칠이죠? 오늘 15일이요. 이틀 전에 산업연구원에서 날짜가 한 줄 몰라. 산업연구원에서 고령야 산업연구원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이제 산업별로 해서 이제 매출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했었죠. 그래서 그걸 이제 BSI로 이제 만들어서 발표를 했던데 2, 4분기도 굉장히 안 좋았고 3분기도 굉장히 좀 안 좋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BSI 그 지수가 114 정도였는데 102까지 지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일단 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된 요인들로 일단 생각을 해본다면 저번에 얘기했는 환율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아직까지 미국도 사실은 경기 지표가 굉장히 좋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수출주들이 굉장히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지금 오르는 것 자체가 단순히 그리스가 해결되면은 얘들이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냐? 그거 그거 별로 문제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이 증시가 지금 반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종들의 실적이 또 좋아질 거냐? 그거 아니라고 지금 그냥 생각은 하거든요.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국하고 교역량 자체가 원래 사실 좀 줄긴 했는데 중국에서 수입하는 부분이 우리나라는 줄고 베트남은 늘고 뭐 그런 식의 지금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시장 좀 많이 밀려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나라 그 업종군들을 산다면 뭐 많이 밀린 철강주를 살 거냐 아니면 자동차 많이 밀렸으니까 그거 살 거냐 아니면 삼성전자가 마이크론이 그 관계없다라고 하니까 중국에 안 넘어갈 것 같으니까 만약에 그럼 삼성전자를 살 거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시장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연속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언제든지 부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배틀을 좀 짧게 잡고 지금 시장도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간다라고 봐야죠. 코스닥은 사실은 이제 중국이 그 반도체만 일단 좀 놓고 보더라도 중국이 마이크론 인수 관한 루머가 돌았잖아요. 그 루머가 돌았는 이유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중국이 어차피 이게 두 가지라 그래요. 시스템 반도체는 기술발이고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는 장비빨이라 그러더라고요. 장비랑 돈빨. 장비하고 돈만 있으면 이걸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중국이 아무리 후발이라 그래도 장비하고 돈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장비빨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소위 이제 마이크론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일단은 장비도 어느 정도 갖춰진 걸 그냥 세팅해서 가져가는 거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게 따져보면 장비빨 하려고 그러면 장비를 누구한테 가지고 올 거냐.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그렇게 만든 게 우리나라 장비 업체니까. 네. 에로티 백큐이 됐던 뭐 아니면 클린룸 관련된 회사들이 됐던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코스닥에 포진되어 있잖아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제약바이오는 제가 볼 때 이제 기술력 영역으로 넘어간 것 같고, 네. 나머지 부분도 역시 이제 그런 쪽에서는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계속 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대부분 그런 쪽이 코스닥에 다 포진이 되어 있으니까 코스닥 시장은 가고 거래 시장은 멈추고 뭐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강준혁 선생의 의견은 상당히 동조하는 편이에요. 거의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요즘 계속 오늘도 요새 느낀 게, 대한민국이 분명히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 당국이나 여당 이런 쪽 부인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미 이거 1990년대 중반부터 일어났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내지 잃어버린 25년이 그럼 어떤 그 시대 상황이었느냐, 시대의 논리를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1990년대는 우리나라가 IMF를 막 들어가기 직전에 호황을 한번 부렸던 시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보면 주가도 엄청 좋았어요. 시장도 좋았고, 이제 IMF 직전이었죠. IMF 들어가기 직전에 90년대 중반 이제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MF 한번 꺾였지만,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가면서 쉽게 얘기해서 요즘 조선이 이 모양이 이 꼴이지만 당군 이래 최대 호황. 3천만 년 만에 대한민국 최고의 호황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나오고, 아직도 기억나지만 그때 보면 KBS 일요일 8시에 뭐 다큐멘터리를 할 때 우리나라의 조선주의 영원하라 뭐 이런 식의 그런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그때 똑같은 논리가 일본에서는 죽음이었거든요. 저 씨발 한때는 다 우리. 맨날 얘기하자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전쟁을 한 나라거든요. 지금 같은 한국만은 하지만 배를 거기서 태평양 전쟁에서 함대를 이끌던 나라거든요. 이게 못 만드는 나라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다만 이제 나이라든가 인구적인 경쟁력 이런 것들 때 임금 이런 거 경쟁력 하면서 다 부러워했던 거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일본에 와타나베 부인데 그만간에 왜 우리나라 가와사키 중공업을 갖고 있느냐. 네? 예를 들면 미쓰비시 중공업 왜 갖고 있어? 현대중공업 사야 된다. 이런 논리를 했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잃어버린 이 지문이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게 보면 우리나라 똑같이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느꼈던 거를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느끼는 거죠. 예전에 1970년대,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요.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이야 뭐 요코 그러지만 일본 사람이 엄청나게 한국 왔었거든요. 그때 보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전 노령화 세대잖아요. 그러면 단체 버스가 와서요 요정 관광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국 원래 무시한 거예요 이것들이요. 네? 그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이놈이 막 전지가 폭발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게 전지가 2차 전지가 폭발을 할 수가 있지만 그냥 버스에 한번 실어서 테스트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뭐라 그럴까요? 시민들이 미쳤냐 이것들이 막 그럴 건데 공산당이 하라 그러니까 일단 시작합니다. 시작을 해서 데이터를 그때부터 모으기 시작을 하는 거지. 리튬 산화철 전지가 버스를 몰 때 문제점이라든지 이게 이제 충전하면 어떤 식으로 빨리 충전이 될 수 있는지 충전했을 때 뭐 이게 어떠한 뭐 비가 온다든지 눈이 왔을 때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걸 모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딴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모을 데이터를 얘들 막 1, 2년 만에 다 모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중국이 아직까지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이오도 따라오지 않을까? 저는 바이오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맘먹고 했으면 따갔을 텐데 삼성전자도 아직까지 바이오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의 문제가 아니죠. 이게 테스트의 문제라는 거지. 내가 그렇죠. 테스트를 해봐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없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은 여기 강 선생 말을 저도 또 한 표 드리겠는데 제가 86년, 87년, 8년 그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공부하러 갔었을 텐데 그때 보면 85년 고등학교 5학년 때 그때 보면 늙었다고 내가 인정해. 늙었다 인정해. 그때 보면
중국에서 MBA를 하는데요. MBA를 중국 정부에서 나서 제가 있던 학교랑 같이 조인트를 해갖고요. 특별 MBA 과정을 1년 반짜리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주항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되면 엄청나게 미국 애들이 돈 들어갔다, 그때 돈이 없으니까, 달러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다 몇십 년을 보고 그것들을 한 거죠. 그리고 몇십 년을 보고 나서 반도체 그런 거 하고, 뭐 우주항공 그런 거 다 한 거거든요. 저는 거기도 중국 그런 인원이 엄청 많다고 보고 있어요. 예. 이거 보면 우리나라보다 지금 유학생이 더 훨씬 몇 배가 더 많다는 건데 인원은 다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판만 깔아주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아직 중국 정부가 하기에는 보기에는 지금 오히려 군사 쪽에 더 먼저 간 거고 이제 자동차 하는 거고 여기 땅으로 7대 유망 사업 하듯이 거기다 올해부터 이제 바이오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거기 비즈니스 가는 거죠. 물론 거기게 되면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이 또 매물로 팔려나가는 거 있겠죠. 요즘 모바일 팔려나가잖아요. 똑같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도 파운드리 업체 팔렸어요. 네. 메모리 파운드리 업체도 팔리고. 다 팔리고 있어. 네. 네. 그리고 인원도 있고 돈도 있다. 다 팔리고 있어. 회사가 정책적 의지도 있다. 그러니까 회사들이 다 팔리는 것 같아. 한다 그러면 손오공 하니까. 팔고 레드로버 팔고 아가방 팔고 뭐 보면은 그 손오공 팔았어요? 손오공이 아니고 저기 뭐야 그 뭐지 영실업 팔고 그 회사들이 중국에 다 팔려나가. 그리고 중국 애들이 웬만하면은 이제 아예 회사 지분 사겠다고 그리고 돈 싸들고 오더라고. 아예 실사 나오고. 그래서 아 결국에는 다 중국 삥발이 되겠구나. 전부 순수 그 국내 자본으로 있는 회사가 보기가 앞으로는 점점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중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중국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들 인정하니까 거기까지 다 믿잖아. 보세요, 이제 인도 잡으면 물밑이 돌 겁니다. 인도. 그렇죠. 인도 사람들이 우리 보통 분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인도의 부자는 상당 초월이야.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인도는 약간 좀 애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인도 영화 아마 보신 분들은 인도 영화가 참 특이합니다. 칸 뭐 춤과 노래. 갑자기 하다가 저번에 SNS 보다가 제가 진짜 빵 터졌는데 단체로 군무라고 하죠. 군무. 그러니까 그게 있는 이유 자체가 인도에는 언어가 많고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딴 데서 언어가 안 통하더라도 노래와 춤을 보는 거예요. 꼭 우리가 그렇죠. 오페라 보는 것처럼 우리가 독일어나 이렇게 라틴어 이런 거 못하잖아요. 못하는데도 이제 보는 게 이 사람이 얼마나 노래 잘하고 물론 이제 오페라 보기 위해서는 원작을 한 3-4번을 읽고 가야 되지만 하여튼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돈 있는 사람이 많은 건 맞아요. 상상 초월이라 그 예전에 중국이 개방하기 전에도 제가 예전에 중국에 어학연수를 하다가 우리 그 아는 형이 중국 여자애하고 사귀었어요. 네. 근데 이 여자애가 공산당 간부 딸인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여름에 놀러를 갔어. 걔네들 별장으로. 네. 야, 별장이 우리 집 몇십 개 들어가겠더라. 뭐 그런 식의 어떤 인도도 아마 그런 부자들이 그렇겠죠. 있을 건데 이게 정책적인 어떤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은 약간 저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약간 독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독재를 했을 때 따라올 수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보면은 단순히 인구 비교나 국토 비교 외에도 약간 좀 인도는 아니 저는 그래서 그게 그런 그 경제 정책이 아니라 자본이 많다. 네, 그걸 자본이 많죠. 인도도 막 살아올 거란 얘기죠. 네, 그런 그렇죠.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정말 무시 못할 거가 이란이에요, 이란. 이게 전 이란 오늘 요번에 그 협상 타결된 게 뭐 그게 뭐 주시장에 그냥 뭐 오늘 하루 이틀이면 끝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 건설조를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란에 자금는 게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란이라는 나라가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팔레비 왕조 망할 때부터 나온 사람들이 아직도 떡떡거리고 산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미국과 경제제했기 때문에요. 그 손을 뭉쳐나가 쓰지를 못하고 나온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무시들 하는데 보통 무시하는데 이란이 워낙에 지금 중동에서 제일 중산층이 많은 나라예요. 진짜로. 근데 워낙 경제제를 20년 동안 왔다 보니까 휘발유 배고파진 나라거든요, 지금요. 휘발유가 없어갖고. 정제 시설이 없어갖고. 그래서 이제 주식으로 보면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GS건설 대림사랑에서 그런 석유화학 쪽에 했던 애들이 되는 건 말이 맞아요. 그리고 걔네들이 서방 국가가 아무리 협상을 하더라도 미국에 대해서 철저히 원수를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 뭐 한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의리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란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면 첫 마디 항상 그래요. 테헤란으로 있고 서울로 있다 다 얘기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 좋아요. 이란 사람 기본적으로. 오죽했으면 미생에서도 마지막 편은 이란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주시장 얘기인데 그걸 떠나서 이란 사람이 워낙 돈이 많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나중에 되면 10년 후에 되면 우리나라 주식 기업들이 멀쩡한 거 많이 팔려나갈 거라고 보고 있어 저는 하여튼. 그래서 코스닥이 연장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어려운 것들이 많죠. 하여튼 장기적으로 보면 하여튼 머리 아픈 것들이 많다. 이건 분명히. 하여튼 우리나라 좀 그게 아니라 그냥 그동안 많이 솔직히 자동차 많이 해먹었잖아요. 반도체 많이 해먹었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당연히 꽃이 피면 지는 것처럼 한번 했으면은 이제 또 다른 이제 산업이 왜 져야 돼? 소나무도 있잖아. 예? 계속 팔아. 계속 푸르지. 그런 그런 주식이 10년 수립 이런 거. 전남가? 그런 거 있잖아. 그런 10년 수립 주식이 이런 거.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주식이죠. 코카콜라 같은 거 사람들이 계속 먹으니까 그러니까 걔네는 그런 거 하는 거고. 근데 솔직히 조선주 옛날에 성장주였다면서요. 저는 그때 주식 안 했지만은 그러니까 옛날에 뭐 미쳤죠. 저는 몰랐는데 그때 너 장난 아니었다며요. 10년 전에 김학주 부사장이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얘네들이 그 수주를 하는데 네. 그 뭐냐면은 해양 플란트를 수주하는데 그때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 다 손실로 잡힐 거라고.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해양 플란트가 우리가 수주를 하는데 설계할 능력이 안 된대. 해양 플랜트 설계할 능력이 안 되는 가운데에서 설계도를 다 미국에서 사온대요. 근데 이거를 하나 설계를 바꾸려면은 걔네한테 다시 문의를 해갖고 바꿔야 되는데. 또 그거 다 돈 내야 돼. 그것도 돈 내야 된대 그때마다. 그때마다 돈을 또 내야 된대. 그러니까 설계할 능력이 안 되면서 해양 플랜트 수주를 해온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가격이 얼마인지를 자기네께서 측정을 못한 거지. 그러니까 근데 자기네들은 처음 해보는 거니까 우리가 싸게 해줄게요. 우리가 싸게 해줄게요. 여기서 수주를 해온 거야. 왜냐면 근데 그때 막 프랑스 애들 다 탈락하고 막 걔네들은 가격 차이가 이제 높으니까. 근데 보면은 우리나라는 설계 능력도 안 되니까 설계 능력이 돼도 그 저가격에 수주했으면 저거 안 된다라고 했거든. 근데 설계 능력도 안 되는 애들이 저가격에 수주했으면 저거 다 엄청나게 적자로 잡힐 거라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 10년 전에 그게 지금 10년 전 얘기가 지금 현실화돼 갖고 다 나오더라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에 러브호텔 디자인 팔고 그런 거 그런 돈 번다는 얘기네. 맞아요. 그 러브호텔 얼마나 잘 만들겠어. 그 전사나 딱 해갖고 저 얼굴 빛나는 거 봐. 거기서 훈이 갑자기 사업 이사는 중국까지 기세요. 아니야. 이 디자인을 무인 팔았나? 모텔 이런 거. 이 디자인을 팔았나? 그러고 있는 거지. 그거는 근데 일본이 앞서 있지 않나요? 일본이 그렇지만 그런 건 누가 만든 거야? 그 호텔 일본이 모텔 해갖고 만든 거야? 모텔 어떻게 잠실에 소파 구청 앞에 내가 그런 앱 있는 거 많이 알았지만 빵 터졌어. 어떤 여자애가 아주 광고에 크게 써놨어. 그것도 버스 정류장에 소파 구청 앞에. 내가 거짓말이면 다들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큰 버스 정장 잘 해놨잖아요, 요새. 이만한 사람이 실물 같은데 어떤 여자애가 엄청 섹시한 여자가 남자 한 마리 구벽 그걸 하고 있어. 그게 사진이야. 그러면서 제목이 여기 어때? 여기 어때? 모텔, 화끈한 모텔 찾아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진짜로. 있어요. 여기,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데 새로 나온 게 여기 어때? 여기 어때? 우리나라 정서가 참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렇지도 않다는 지적이잖아. 그 텔레비전 광고 중에서 저거 있죠? 야놀자. 우리 둘만 놀래고 있어. 이쪽은 안 놀래고 있어. 나이가 같은데 안 놀래고 있어. 하긴 지금 형 왜 이러세요? 동네가 그런 동네인가 봐. 그러니까 지금 야놀자닷컴인가 그거 이제 광고 하잖아요, 이제. 그거 원래 그게 모텔 소개해주는 그 앱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옛날에 제가 알기로 그게 사이트가 있었어요. 5년 전인가 그때부터 있었거든요. 야놀자닷컴. 요즘 대학생들은 모텔을 이렇게 같이 가서 공부하고 파티하고. 파티하고 이런 곳이지. 운동도 하고 다 하는 장소가 이제 모텔. 너 무슨 운동을 하니? 왜냐면 요즘 모텔 안에 보면 그 있잖아요. 링도 있어요. 사각링. 자꾸 사극링에서? 링도 있어요. 그래요? 링도 있고, 그 플레이트 스테이션 방도 있고, 각 테마별로 있고. 근데 그게 다 일본 따라하는 거.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거를 모르는 게 바보죠. 제 나이 때. 그렇죠. 결혼을 안 그러니까 자기 혼자 날 빠지네 저거. 그러니까 갑자기 결혼을 안 한. 이 중년층들 어떻게 하려고? 지금 20대 애들하고요. 대학생 애들하고 대화하면요. 깜짝 놀랍니다. 지금 20대 대학생 애들하고 대화해도 놀랐는데,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저 다니는 수영장 있잖아요. 수영장에 초등학교 4, 5학년짜리 애들 대화하는 걸 옆에 들어보면요. 와,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주식 방송. 와, 진짜. 그게 뭐냐면은, 아니, 너무 심취해서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커트도 안 하시고. 그게 언제나 저 헛소리 그만두라고 쫓고 있는 거지. 그게 이제 얘네들이 커 나가면 또 얘네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또. 자꾸 그 기존의 기성세대의 마인드로 지금 세상을 보면. 아, 이제 그만하고, 그 얘기 그만하고. 꼰대가 된다는 거야. 그렇죠. 중국 얘기 잠깐 하고 또, 중국. 중국. 네.
뭐 특별한 건 없는데. 네. 이번에 반등 일단 했죠. 오늘 네. 이제 GDP 성장률 2, 4분기가 그러니까요. 7% 네.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거의 한 4% 가까이 지금 네.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우리 그냥 저는 항상 시장이 밀릴 때 이게 왜 밀리냐, 시장이 오르면 왜 오르냐, 시장 오를 때 왜 오르냐 보다 시장이 네. 밀릴 때 왜 밀리냐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해소 여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는 것도 이제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저는 해소는 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얘가 성장률이 낮아서 뭐 밀린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단지 이제 수급이 많이 꼬여서 밀렸다 이렇게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부양책 썼던 것들 중에서 뭐 IPO 중단이라든지 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시장을 일단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요. GDP 7% 나왔는데 밀린 것은 뭐 이게 마사지에서 밀린 거냐 아니면은 이 뭐 별로 의미가 없어서 뭐 이미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밀린 거냐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거하고는 관계는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금 중국 보시는 분들은 이전에 중국 잡았던 고점이 한 4,000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여기 만약에 반등을 해서 4,000포인트 넘어가면 무조건 고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간단하게 우리 네. 4,000포인트 반등하고 뚫고 올라면 무조건 쫓아가자. 무조건 고입니다. 네. 예, 만약에 아시아로. 중국 주식 못 사면 ETF라도 무조건 고. ETF 중에서는 A50만 빼고 A50 들어간 거는 저는 이제 중국의 금융주들은 할 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으니까 A50 말고 다른 걸로 그냥 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강통에는 어떻게 좀 업데이트된 게 있어요? 성강통은 사실은 이번에 중국 시장 밀릴 때 나왔던 얘기가 네. 성강통이 더 뒤로 밀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뭐 원래 이제 올해 초만 하더라도 성강통 열리는 게 5월에서 7월 사이에는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네. 일단은 뭐 10월 정도 이후로 일단은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항상 얘기를 드립니다만은 이게 상해 증시로 웬만큼 땡기기 전까지는 성강통은 제 개인적으로는 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강통이든 원래 후강통 처음 열었을 때도 외국인 자본 땡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는. 네. 성강통도 역시 외국인 자본 땡기려고 하는 건데 후강통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성강통 열어봤자 외국인 누가 삽니까 그거를. 그리고 차라리 이제 성강통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국영기업이 많기보다는 네. 뭐 소위 말해서 전자두뇌 IT. 전자두뇌 관련주 저번에 제가 테마를 몇 개 보니까 네. 아리바바 관련주, 전자두뇌 관련주, 네. 그 다음에 전기자동 연료 전지 네. 테마주 뭐 이러면서 막 테마가 있던데 그게 어떻게 보면 변동폭이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해 시장이 안정되지 않고서는 심천 시장이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기 때문에 네. 상해 시장 땡겨놔놓고 성강통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중국을 산다라는 개념으로 아직까지 중국이 저는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네. 미국의 어디더라? 골드만삭스인가요? 거기는 고평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저는 일단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된 중국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성강통이 열리든 말든 후강통이 그냥 접근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 신기술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성강통 열리자마자 좀 접근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종목 얘기 다시 한번 해보자. 네. 훈이. 저 잠깐만 다른 분 먼저 하십시오. 네. 이성 교수. 저는 네. 요즘에 다시 봐야 되는 게 네. 셀트리온. 네.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됐으니까 네. 셀트리온을 좀 다시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셀트리온이 호재성 재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네. 가지를 못했어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 흔들림 뭐 이런 것 때문에 유럽 쪽에다가 지금 보게 되면 존슨앤존슨 관절염 치료제 레미케이드 자체가 지금 보게 되면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미케이드 매출 감소하는 거는 지금 램시마가 일단 시장에서 일단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병원의 호스피랄 최근에 레미케이드 지금 저희가 인수했잖아요. 파이자가 호스피라를 인수했잖아요. 네. 호스피라가 뭐 하는 데냐면은 램시마를 갖다 유통해 주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램시마 유통사인 호스피라가 프랑스 병원 입찰 수주에서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놓고 보게 되면 지금 램시마에 대한 일단 유럽 시장에서에 대한 경쟁력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뉴스가 나왔었을 때 보게 되면은 오히려 주가가 하루만 오르고 다음날 이렇게 최근에 바이오주 빠지면서 같이 빠졌는데 그리고 다시 이제 오늘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실적에 대한 쪽이 잘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셀트리온 좀 너무 이렇게 구닥다리 같지만 네. 그래도 실적 구간에서는 실적 나오는 거 보는 게 정답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작은 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아직까지 공개하기는 좀 그러네. 그래서
그리고 저는 아이센스를 다시 좀 봐야 아이센스.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삼성전자 그 나왔던 그거 중에서 이제 삼성 아이센스 말하는 거예요? 예, 아이센스 099190 그거? 예. 네. 그 아이센스 얘기를 하기 전에 진단? 삼성전자부터 얘기를 좀 해보면 요번에 최성분 진단하는 거 삼성전자가 이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조만간 이제 스마트폰에 또 헬스케어로 또 들어가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들이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거 해봤자 뭐 별로 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헬스케어 부분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이센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혈당 측정기가 대부분 매출을 다 차지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그 실적 나오는 종목을 좀 보자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번에 2,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고, 예, 좋고 향후에도 실적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도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약 먹으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약 개발하면 에이즈 치료제가 좋냐 아니면은 혈압약이 좋냐 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에이즈 치료제가 더 획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거는 고혈압 뭐 치료제 맨날 먹어야 되는 약 뭐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혈당 측정기도 뭐 어떻게 생각을 하면 당뇨병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계속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 사실 또 고령화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우리나라는 중국만 고령화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고령화로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라든지 하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싹 다 고령화로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더라도 향후의 성장성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밀리다가 이제 또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이센스는 그러니까 최근에 바이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좀 기대감이 너무 많았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것들이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 시즌에 들어가면서부터 약간 좀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올라온 종목들 보면 아이센스가 아마 대표적으로 실적이 딱 나와주니까 오늘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뭐 뷰웍스나 바테, 인바디 같이 이렇게 좀 의료기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렇게 다른 어떤 바이오보다는 기대감이 좀 덜하잖아요, 솔직히. 기계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분이 진짜 숫자로 잡혀야지 걔네들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는 거 위주에서 이제 시장을 주목을 하고 있고, 그것 중에 또 대표적으로 하나가 CTC 바이오예요. 오늘도 CTC 바이오가 시세가 튀어나오는데, 결국 얘도 숫자가 나오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기대감 가지고 가는 애들도 있겠지만, 결국 이제 이쪽으로 한 번 더, 또 대우주주 해양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숫자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좀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창 지금 실적 시즌인데 아마 실적 발표가 되면서 뭐 좀 잘 나오는 기업들은 또 오늘 아이센스 올라가는 것처럼 제대로 반영해 줄 것이고 약간만 또 기스 나면 또 요즘에 또 한 번에 몰아서 올라가고 몰아서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떨어질 때도 사이좋게 또 시원하게 떨어지고 시원하게 그럴 것 같습니다. CTC 바이오는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종목인데 사실은 제가 바이오라고 얘기하기엔 사실 조금 애매한 구석은 있는데 뭐에 좀 주목을 해야 되냐면 CTC 바이오 예전에 주가가 상단 찍었을 때가 그때가 2013년인가 2013년 정도 될 것 같은데 올해 실제 그거 넘어요. 올해 실제 그거 넘는데 주가가 이제 밑에서 기어오르기 시작을 하니까 저는 사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가는 경기에 선행한다. 이거 개인적으로는 개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선행지수 안에 종합주가지수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보통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실적이 이미 예상치는 작년 2013년 14년 실적 넘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주가는 굉장히 좀 아래쪽에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제 기준에서는 저평가된 종목, 좀 중장기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훈훈한데. 그래서 말리려는 게 CTC 바이오였어요? 네? 저는 아니요. 그건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왔고 저는 솔직히 두 개가 있는데요. 음식료랑 오늘도 신세계푸드가 많이 맞죠? 신세계푸드가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음식료 업종 종목 하나랑 펜테크 하나 둘 중에 뭘 할까 좀 고민 중인데 아마 뭘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나이스 정보통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보통신. 나이스 정보통신이고요. 삼성페이 이제 시작했죠. 베타 테스트 들어가고 있고 얼마 전이었죠? 월요일인가? 월요일 날에 무슨 포럼이었는데 무슨 포럼에서 삼성전자 어떤 전무가 검색해 나오거든요. 직접 나와가지고 삼성페이에 대해서 아예 그냥 강의를 했더라고요. 내용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해서 삼성이 지금까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잖아요. 네. 실패했기 때문에 삼성페이 하나만큼 대박은 아니더라도 중박은 만들어내야지. 네. 그래 삼성도 뭔가 좀 하는구나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 삼성페이마저 실패해버리면은 갤럭시 S6 망했지. 반도체 지금 이러고 있지. 가전 저러고 있지. 그럼 없어요 이제. 나중에 삼성물산에 합병하겠죠. 반대하면 매국노 되고. 사실 안 그래도 지금 삼성이 지금 삼성그룹주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재벌 회사들이 외국인들로 하여금 이제는 완전히 외국인 투자자를 갖다가 다 이제 적으로 돌려버리는 느낌이잖아요 지금 최근에. 그래서 이제 뭐 더 이상 주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일단은 뭐 핀테크 쪽에서는 삼성페이에 대해서는 일단은 하나라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실패를 하든 성공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나이스 정보통신 입장에서는 실패를 하든 성공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왜? 일단은 그 기본적인 어떤 결제 모델을 구축을 하는 데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는 수혜를 나이스 정보통신 입장에서는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노트 5가 또 성공할까요? 저는 이번에 애플을 살 겁니다 이제. 저는 지금 노트 3 쓰고 있는데 다음에 애플 쓰려고요. 아무튼 이성원 대표 계속 꿋꿋이 살 사람 있어. 아무튼 그래서 꼭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벤 1이에요. 벤이 뭐냐면은 오프라인에서 결제를 해주는 거죠. 또 하나 PG 전자상거래에서 결제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온라인 결제, 전자상거래 결제, 삼성페이까지 모바일 결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전부 다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수익을 벤은 1위고 PG도 상당히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고 숫자가 분명히 찍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결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 제가 자주 얘기했던 게 편의점이잖아요. 편의점이 지금 BGF 리테일도 있고 GS 리테일도 있고 지금 대상승 중이거든요. 네. 그런데 나이스 정보통신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가 CU인가? 아무튼 네, CU. CU랑 또 길 가다가 다 보이는 카페베네 등등 대부분의 대형 프랜차이즈를 가맹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도 보여. 네, 그러니까 카페베네 막 우리 거기도 한국이잖아. 명동도에 카페비네가 있어. 우리 맨날 욕하는 게 저런 카페베네 같은 XX 그러니까 워낙 흔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카페베네가 중국 가서 대박 났어요. 그래요? 미국에도 있어요. 중국 가서 대박 났어요. 네, 옛날에 내 아던 선배가 나 대학 때 중국에 커피숍 한 개 하겠다고 커피숍 한 개 들고 갔는데 그 선배는 망했는데 사람들이 차만 마셔서 이제 커피가 되는 거야. 카페베네가 성공한 이유가 그런 어떤 카페베네 특유의 어떤 인테리어인가 할까요? 그런 게 먹혔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스타벅스나 가보면 되게 심플하잖아요. 솔직히 딱딱한 의자에다가 그런 그냥 카페만 마시고 얘기만 하고 그런 장소였는데 카페맨 같은 약간 좀 아늑하게 좀 만들어놨고 커피 마시고 얘기하고 부르면 뭐 합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카페맨에는 그 안에 보면요 스터디룸도 만들어놨어요. 스터디룸 많고 어떻게 건전한 거 얘기하시는데 왜 그러셨어요?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의자랑 테이블이 다 똑같아요. 네. 근데 카페베네는 달라요. 오케이. 홀에 있는 의자 다르고 저기는 의자 다르고 위에 있는 회의실 의자 다르고 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먹히는 거지 뭐. 근데 어떻게 얘기 나왔죠? 아무튼 그래서 나이스 정보통신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바이오처럼 뭐 하루에 15% 가는 주식은 아니에요. 저는 항상 30%가 뭐 어떡하려고 그래.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뭐 또 성이 관심주로 올라갈 줄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또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러려고 그러지. 그런 거지.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편의점하고 관련된 것들은 일단 바닥바닥 찾아가지고서 먹어야 돼요. 지금 편의점에서 뭘 파는지 봐야 되고 편의점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봐야 되고 그러니까. 편의점 관련해서는 전화했던 그 사실 보면 교과서 이렇게 보면 경기 그 민감주 아니면 경기 방어주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보면 경기 불황주도 있다. 경기 불황주. 그게 바로 저는 이제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러니까 커피집도 그것도 아니지 그게 아니라 요새는 뭐 백다방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서 백다방은 뭐예요? 백 선생이 하는 거 있잖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있어. 이게 완전 꼰대 됐어. 그렇네 이거 어떻게? 자기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 있잖아. 맨날 그 잘 나가는 사람 있잖아. 그래갖고 그게 거인 사이즈 뭐 이런 거 제품 나오는 거. 1리터 커피. 그래서 그거를 제가 형님 안 나오신다고. 아니 동남에 다음 주에 제가 원고가 나가는데 그런 내용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리랑에 저는 약간 뭐 뒷사는 게 아니라 저기 잠깐 첨언 드리면 저는 결제 관련주가 다 분명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삼성페이도 성공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나름. 그리고 성공할까요? 아니 성공이 전 세계 성공한다는 게 아니라 삼성 주변 사람들한테 성공할 거다. 다 쓰게 할 거니까. 그게 그렇죠. 삼성 계열사 그리고 삼성 안에 수많은 협력사들 다 쓰게 하겠죠. 새끼들. 그러니까, 그 정도는 국내에서 월급을 씨발 페이를 주고 가 있지 새끼들. 아니 그 정도는 충분히 성공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겠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쓸지는 뭐 모르죠. 이게 왜냐면 아무리 한국에서 성공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외국에서 많이 받아 쓰냐는 것인데 중국에서는 쉽지 않을 거고요. 중국에서는 다 정리됐습니다. 애플이나 중국 제품 쓰는 거고. 이제 앞으로 협력사도 다 삼성페이로 결제해야 돼. 아니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분명히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예전에 대우 자동차에서 자동차 주는 건 똑같죠. 뭐 그런 없을 수는 없어요. 일하다 보면. 미국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애플페이 엄청 쓰거든요.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쓰고 은근히 구글 원래 또 새로 나오자마자 안 쓰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다들 우리 이성민 씨도 제가 한번 확인해 줬는데 이번에 페이게이트 있잖아요. 페이게이트에 이번에 구글이 이번에 땄어 우리나라가. 페이게이트 사업을 하거든요. 들어왔어요. 허가 받았어요. 그리고 그거 한다는 것은 애플도 받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 외환 결제하는 것 업무까지 이번에 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무한 경쟁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근데 그것도 좋죠. 하여튼 그래서 보면 재료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주식으로 보면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뭔가 제조업으로 되겠느냐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25년에서도 계속 살 게 뭐느냐. 그래서 잃어버린 25년까지 모르지만 당분간 뭐 계속 갈 거는 뭐냐. 그러면 역시 이게 CJ E&M 같은 거가 아니냐. 그게 CJ E&M이랑 같은 묶음이 저는 저러 보기도 우리 이승원 교수가 요즘에 얘기해서 올해의 최고 히트 작품은 J 콘텐츠라고 보거든요. 이승원 교수가 얘기하고 좀 제일 히트친 건 이게 오늘 왜 자랑질을 안 하나 했더니 내가 해줘야 돼. 완전히 대박 났잖아요, 지금 저거. 그게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게 똑같은 논리에다가 J 컨텐츠를 CJ E&M 그 정도는 아니지만 CJ CGV랑 그 사업 갖고 있지. J 컨텐츠도 극장 사업에다가 JTBC랑 그런 드라마 이런 제작 그런 지원 자회사를 갖고 있잖아요. 같은 모델이잖아요. 근데 그거까지 너무 크니까 모르지만 CJ CGV가 900 스크린. 근데 이거 430개의 스크린. 예?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너무 싸다는 거로 그때 아주 단순하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J 콘텐츠 여전히 괜찮은데 너무 급하게 올랐는데 하여튼 CJ E&M 이런 것과 여전히 시장에서 잃어버린 25년 상관없이 계속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런 걸 하나 보고 있고요. 말이 나온 김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누구야 김은 우리 성우님이 제가 자꾸 뭐 바이오나 이런 거 얘기하길래 제가 걱정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새벽에 또 미국 텔레비 보다가 또 그런 것도 제가 주워 듣잖아요. 제가 4개월 만에 다시 들었거든요. 그게 보면 이거는 제 숙제인데 김성우님이 요 동생한테 가서 물어봐요. 온라인 테크놀로지라고 있어요. 그 심벌이 ALGN이거든요. ALGN. 온라인이 뭐야? 자동차에서 온라인 있는 게 뭐야? 자동차 그거 균형 맞추는 거잖아요. 맞죠? 온라인 먼트 이런 거 하잖아요. 얼굴 균형 맞추는 건가요? 이거는 치아 규정. 치아 규정에 그걸 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브레이슬릿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하는 회사예요. 진짜로. 근데 이건데 그게 여기도 제가 작년에도 한번 10월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번에 한 6개월 만에 거의 7, 8개월 또 뉴스에 들었는데 이게 딱 보니까 이게 엄청 계속 올라가는데 포인트가 중국이에요. 근데 왜냐면 우리나라 20년 전에 보면요. 강 선생님들 보면 주위에서 교정하는 애들은 교포 애들이 나와서 교정했죠. 요즘 애들 다 교정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도 막 버스에도 써 있잖아요. 아직도 그렇게 살래? 뭐 1년이면 해결돼. 아니면 90일에 교정 완성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나도 교정해야 돼. 그러잖아요. 예전에 안 했는데 늙어서 교정하면 이빨만 흔들려. 나 늙어서 교정해갖고 이빨 흔들려 했잖아. 이 고령화 어떻게 할 거니? 이 고령화. 네,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끊는데 내 얘기 끝나고 해.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교정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교정은 상당히 오래고 비싸잖아요. 근데 그 브레이슬릿 하는 건데 온라인이라는 그 브랜드가 있나 봐요.
그 김성훈님 물어봐요 동생한테. 그 ALGN이 되겠고요.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지금 미국에서요 메디컬 서프라이 아까 아이센스 때문에 기억나는 건데 미국에서 S&P 500 나스닥에 그런 관련주의 PR 예상 PR 12개월 기준 50배 나와요. 근데 지금 온라인은 35배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요. 네, 그래서 이거가 그리고 이익 성장률이 1.3 이 기준은 PEG가 1.36배거든요.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이 정도면. 그래서 온라인 ALGN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중국에서도 그런 관련주 있거나 한국에서도 하여튼 교정 관련주 뭐 있으면 난 뭔지 모르지만 그런 거 한번 동생한테 물어봐서 사시면 될 거예요. 네. 저 이제 그 치과 그 뭐죠? 그 당뇨병 관련해서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야지만 저는 치과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치과도 솔직히 이를 잘 닦는다고 이빨이 안 쏘는 건 아니더라고요. 태어날 때 좀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이 계속 한 거고 오복주 하나라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결국은 이제 치과 관련주들을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오스테 임플란트 말씀 좀 막 보여주셨는데 네. 그게 뭐냐면 동생도 그럴 텐데 제가 얼마나 그랬잖아요. 이게 이런 분 75세 70세인가 뭐 내려왔잖아요. 그 보험 대상이요. 네. 그거 엄청 크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 아는 사람 다 샀다 그러더라고 치과 의사들이. 근데 온라인은 딱 온라인 인도 테크놀로지 물어보세요. 모를 거야, 근데. 아니 근데 모르면 뭐 사면 된다니까 이게 요즘 많이 얘기해 중국 사람들 얘기 안 된다고. 그래서 오늘 저는 그래서 한국 주식 하나랑 코멘트 잠깐 할게요. 그럼 같은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저 임플란트 쪽도 똑같은 거네. 그런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보게 되면 오스템 임플란트, 디오, 그다음에 메타바이오메드 이런 쪽들이 다 똑같은 쪽으로 해서 봐야 되겠네. 왜냐하면은 중국 나는 오스템이 국내에서 만들어진 줄 알았더니 중국에서도 걔네들이더만. 중국에서 중국에서 잘 나온다 그러잖아. 중국에 공을 많이 들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의 임플란트 시장이 처음 형성되기 전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거기 치과 의사들을 중국 현지 치과 의사들을 데려다 놓고 오스템 임플란트를 교육을 엄청 시켰어요. 그 교육시켰던 붐 자체가 사실은 재작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는 거거든. 그러니까 1등이죠. 임플란트 시스로 했다가 공짜로 갖게 준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근데 되지? 그 디오이잖아 디오. 네. 디오 같은 경우는 얘가 만든 그 임플란트 그거는 그 시술을 배울 필요가 없대. 디오 나비가 그러니까 누가 시술해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디오 나비가 지금 급격하게 요즘에 많이 상장사 디오 말하는 거야? 네, 디오. 디오. 그래서 디오 나비 시스템으로 해서 중국과 일본에서도 지금 인증 절차 떨어지는데 아마 디오가 인증되면 아마 빠르게 잠식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초보 교육을 안 받은 의사들이 해도 똑같이 그 결과가 나온다. 동생한테 바로 물어봐. 물어봤어요. 네, 맞대? 아니, 뭐라 아무거나 해. 이거는 내 후배한테 물는 게 빠르겠네. 주식하는 후배한테. 그냥 아무거나 하래요, 그냥. 아, 걔가 그러더라고. 오스테 임플란트 이거는 달릴 거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오늘 이게 5살 내려가기 엄청 큰 효과래. 그리고 디오의 대주주가 저기예요. 치과의사? 전 세계적인 임플란트에서 덴치플라이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 덴치플라이 몰라. 미국 세계 3대 임플란트 업체일 거예요. 독일에서 한 거예요. 그래? 덴치플라이라고. 덴치플라이 주가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예, 디오 대주주거든요. 아마 그쪽이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면은 디오 거 갖다가 그쪽을 역수출할 수도 있겠죠. 덴치플라이 마케팅과 유통망을 통해서. 올해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틀니 5살 어려지는 거. 그죠? 치과 진료에 대한 쪽이 5살 어려지는 그래, 5살 나이가 내려가면서 그게 보통 사람 나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내가 한 2달 전에 만났다 그랬잖아. 치과에서 갔다 왔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이게 그 현업에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많이 다르대. 5살 내려준 게 많이 다르다. 치료가 되는 게 실란트. 애들 충치 치료해 주는 거. 그다음에 그게 이제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스케일링. 그다음에 스케일 1년에 한 번 하잖아. 틀니가 이제 75세에서 70세로 낮아진 거. 그 얘기네. 그다음에 임플란트도 지금 보게 되면은 만 75세 이상에서 그거 2015년 7월부터는 만 70세 이상. 그러니까 당장 얼마 전부터 2016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그러니까 엄청 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10살이나 어려지는 거기 때문에 엄청 큰 거죠. 그게 층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그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오스테 임플란트인지 디온지 뭔지 하여튼 나는 그것까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온라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12회는 12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